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9일 일본에 떨어진 불덩어리 운석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불덩어리가 도중에 폭발하면서 엄청난 밝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월에 들어서 이런 불덩어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자연현상이 일본에서만 계속 생기다 보니 SNS에서도 흉흉한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곧 대지진이 일어날 징조에서부터 우주 공격론까지 말이 많습니다. 29일 오전 1시 34분경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광경이 일본에서 관측되었습니다. 미에현과 아이치현 등 서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외부에 설치된 NHK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찍혔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운전을 하던 일본인들도 직접 목격담을 SNS에 올렸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방금 영국 BBC 방송에서도 보름달급 밝기의 불덩어리가 일본에 떨어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SNS에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불덩어리가 차량 블랙박스에 확실히 찍혔다. 어디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야? 정말 엄청난 불덩어리이다. 불덩어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가? 니케이 신문은 29일 새벽에 빛을 발하는 물체가 낙하하는 모습을 봤다. 최대 보름달급의 밝기였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집에 설치한 카메라에는 1시 35분경에 하늘에서 하얀색 빗줄기가 지상을 향해 강한 빛을 발하며 하늘 전체가 밝아진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효고현의 시립천문과학관의 관장은 일반적으로 유성이 이렇게까지 밝은 것은 드물다. 최고 밝았던 순간은 보름달급의 밝기였다. 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9일 밤에 또 이런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29일 밤 18시 38분에도 후지산에서 서쪽 하늘을 향해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이 불덩어리는 왜 갑자기 느리게 떨어지고 있나요? 29일 하루에만 해도 새벽에 떨어지고 밤에 또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일본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지를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도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22일 1시 11분에 도쿄에서 불덩어리가 발견되었다.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면서 밝아졌다. 나도 밖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기겁을 했다. 도쿄의 불덩어리를 실제 속도로 재생했다. 마지막에는 폭발해버렸다. 23일에도 또 떨어집니다. 23일 23시 27분에 후지산 북쪽으로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광각 카메라로 촬영했다. 26일에도 또 떨어집니다. 11월 26일 4시 1분에 도쿄에서 촬영된 불덩어리이다. 도중에 폭발하면서 매우 밝아졌다. 남은 불덩어리가 희미하게 떨어졌다. 도쿄 대학 기상 관측소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최근 불덩어리가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상한 주장을 하는 블로거도 나타나고 일본인들은 동조하거나 빈정거리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바현에 있는 유명 블로거는 최근 일본을 겨냥한 불덩어리 투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주 불덩어리가 목격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현재 일본은 우주 공간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자위대가 잘 방어하고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지난 7월에 떨어진 불덩어리가 마지막에 갑자기 폭발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대형 불덩어리가 그렇게 갑자기 폭발하려면 자위대가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갑자기 출현한 불빛이 불덩어리의 진행 방향과 정반대로 찌르고 뚫고 나가면서 순식간에 대폭발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몰려오는 불덩어리는 이렇게 일본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모두 갑자기 폭발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천문 블로거는 자연 현상을 가장한 우주의 군사 공격 부대에서 일본을 겨냥해서 인공 불덩어리를 발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진, 인공태풍, 인공강우, 인공바이러스 등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상당한데도 자연현상으로 자신들의 공격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24시간 365일 저런 적들의 간계를 미리 간파해서 대량 살상 계획을 철저히 방어해주고 있는 자위대 우주 함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서 일본 상공에서 잇따라 불덩어리에 공격받고 있지만 자위대 우주 함대가 잘 격파하고 있다. 인공 불덩어리였다. 항상 그렇지만 우주 함대에 감사드린다. 라는 트윗을 올리는 일본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 유명한 아마세 히미카는 그동안 일본에 끔찍한 불덩어리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갑자기 지난 27일에 코드 이치로 스파이크라고 암호명을 제시합니다. 이 선지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예언인 코드 275번이 결국 29일 불덩어리 투하로 증명되었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흉흉한 소문이 날 정도로 일본에만 불덩어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폭발하면서 밝은 빛을 내는 것도 유사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카가와 현과 시즈오카 현 등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현상이 발견되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영하 상태의 구름들 사이에 증발해버리는 공간이 간혹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종일 SNS에서는 이상한 구름이 나타났다. UFO가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거대한 불덩어리가 계속 떨어지고 이상한 하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자연현상이 일본의 대지진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면서 연관성에 대해 걱정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천둥 번개가 쳐도 겁을 먹지 않을 것인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불덩어리와 특이한 하늘에도 흉흉한 소문이 도네요. 왜 일본에만 이렇게 계속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질까요? 일본인들의 바램대로 정말로 우주에서 대단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공격을 일본의 우주 함대가 막아주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가 원인 파악에 나설 테니 빨리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되는 일이 없는 일본에서 일어나다 보니 더 호들갑을 떨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침을 오는 27일 확정할 전망이다. 마이니치 신문과 도쿄 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오염수 대책 관계 강요 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 톤 규모로 불어난 오염수를 20에서 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흘려보내 후쿠시마 원전 1에서 4호기 폐로 완료 시점인 2041에서 2051년에 맞춰 방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한 데다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도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방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16일 오염수 처분 방법의 결정 시기에 대해 수량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언제까지나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며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 환민각수의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에서 170톤씩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물을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장치로 여과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알프스 처리수 110만 톤 가운데 제거가 어려운 삼중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도 방출 기준치의 100에서 2만 배에 달하는 것이 6%에 달했다. 또 10에서 100배인 것이 15%, 5에서 10배 19%, 1에서 5배 34%를 각각 차지하는 등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에 그치고
나머지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알프스로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재처리 절차를 거쳐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사선을 내는 수소 동위원소인 트리튬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물로 희석해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농도를 낮춘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최근 알프스를 이용한 재처리 효과 검증 시험에서 트리튬 이외의 주요 8개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의 2190배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알프스에서 농도를 낮추는 대상인 62개 핵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탄소 14가 원래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처리수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알프스의 성능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트리튬의 경우 농도를 낮추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은 같기 때문에 해양 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을 기준으로 한 트리튬 함유 총량은 약 860조 베크렐이다. 도쿄전력은 2022년 10월쯤이 되면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 톤 규모의 오염수 저장 탱크가 꽉 차 육상 보관이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본격화할 폐로를 위해서는 작업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일법원 또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 위법하냐 판결. 일본 정부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계열인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16일 히로시마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와 약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선 총련의 영향을 받고 있어 무상화 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미키 마사유키 재판장은 조선 총련이 조선학교 교육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안조사청 자료와 보도를 근거로 학교 운영이 적정한지를 둘러싼 의혹이 있다며 문부고 학생이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을 재량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일본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속속 결론이 난 셈이 됐다. 이날 판결 후 히로시마 조선학교에서 원고와 지원자 250여 명이 모여 법정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한 고등부 3학년 여학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해 민족에 관해 배우는 것이 주인가라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원고 측은 상고할 방침이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공립고에선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고 학생들에게는 연간 12만에서 24만원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옛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2010년 4월 시작됐다. 외국인 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한 나오토 당시 총리가 지시해 조선학교는 적용이 보류됐다. 이어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학생 등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무상화 배제 정책에 맞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간 나왔던 1, 2심 판결 가운데 오사카 지법 외에 일본 정부가 모두 승소했고 오사카에서도 2018년 9월 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해 8월 도쿄 조선중고급 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제기한 같은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이후 오사카와 나고야 소송도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 이 때문에 이번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판결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고 원고 측이 상고하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뺀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제1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피고인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조선 총련과 밀접한 관계인 점을 들어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인상한 소비세 재원을 사용해 유치원과 보육원 무상화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조선학교 관련 시설을 적용